사관학교 졸업생들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100% 취업이 되는 거죠. 근데 사대는 지금 10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양성이 안 돼요. 초등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잠임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정원을 거의 다 축소하고 있어요. 정부의 교사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생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 오늘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뭐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년에다 점 하나 찍어서 청년이 돼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교원 양성 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사만 별도의 교육대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나머지 모든 교사는 종합대학에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대학 총장을 할 때부터 교원 양성 종합대학교 형태로 가자. 그래야 교원 양성 대학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네. 그 교사대 통합 필요성?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목적형과 개방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목적형은 뭐냐면 원하는 숫자만큼을 뽑아서 길러서 배출하는 거. 네. 대표적으로 사관학교를 들 수 그렇죠. 있죠. 네. 사관학교 졸업생들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100% 취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대도 지금 뭐 거의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사대는 지금 이게 목적형이 아니에요. 네. 네. 개방형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나와서 그 거의 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성이 안 돼요. 교사대 통합을 하려면 사대도 좀 그런 식으로 정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교대를 목적형으로 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초등교사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죠. 아동 생활지도도 하고 담임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길러내는데 만약에 졸업해가지고 그 중에 몇 프로만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럼 교대에서 배운 게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직장에서 뭐 어느 기업에서 갖다 쓰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목적형으로 됐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교원 양성으로서 역할을 해줄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 직종은 목적형으로 가서 졸업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취업이 되도록 해줘야만 그렇죠. 혹독한 프로그램을 네. 운영할 수가 있다. 중등 같은 경우도 그럼 다 목적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목적형으로 바꿔서 정말 제대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하든지 네. 안 그러면 일단 옛날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3년간 연수원에 넣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때부터 전문성을 전문성을 길러주듯이 네.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길러주지 않고서 합격만 하면 네, 그렇죠. 네. 길러줬다고 가정하는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줘야 해요. 네. 중등 쪽은 어쨌든 양성 체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습 기간이 적어서 실제 현장에 배치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네. 문제점이 이제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 교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데 한 번도 메스를 잡아본 적이 없는 딱 4주 동안 자기 교수가 메스 잡는 걸 옆에서 구경하고 가서 네. 혼자서 수술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다. 네. 그래서 적어도 졸업하고 1년 정도는 제대로 된 수습을 거쳐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는 엄청난 예산을 부담이죠. 투자해야 네. 되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 초등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과 교육이 아니에요. 담임 교육이죠. 담임으로서의 네. 역할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그 수습을 해야 될 부분은 빼고 뭐 국어, 수학, 과학 가르치는 것은 잘해요 얘네들. 그거 안 네, 해도. 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핵심이 빠진 게 되는 셈이죠. 아,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군요, 이게.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는 수석 교사가 옆에서 경력이 많은 그리고 유능한 수석 교사님들이 이제 붙으니까 그 안에서 뭐 생활 지도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학급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잘 이끌어 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임 업무가 배제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담임 교사 밑에 부담임으로 들어가서 네네. 그 부사수처럼 그렇죠. 사수의 지도를 받아서 모든 걸 직접 해야죠. 한 학기 동안. 그래야 효과가 있죠. 정규 교사처럼 제대로 좀 처우하고 그다음에 유능한 교사를 선발해서 네. 그 교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교사에게도 돌아가는 유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교사에게는 가산점과 더불어서 네. 뭐 특별히 수당을 주거나 네. 수석 교사제가 대한민국 교육에 필요한가요? 정말 필요합니다.
젊은 교사들은 또 신규는 멘토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수석 교사가 담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담임 업무하면서 수석 업무까지 하려면 그 반에 보조 교사가 한 명 붙든지 당연히. 부담임이 하나 와야 되겠죠. 네. 근데 TO를 따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수석이 오면 부담이죠. 이제 우리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도한다고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고 막 하는데 부담은 우리가 지고 그렇죠. 예. 뭐 돌아오는 건 없고 그러니까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수석을 주는데 추가 TO로 준다면 모든 학교가 그렇죠. 서로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제 참 문제긴 하더라고요. 지금 정원을 거의 다 축소하고 있어요. 정부의 감축 기조, 여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이 줄기 때문에 교사는 일부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사 숫자를 결정하는 우리가 이제 교사 수요라고 하는데 네네. 정부의 교사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생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 변수에 따라서 교사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현재 정부는 정책 변수는 감안하지 않고 네. 그냥 학생 수 감소만 가지고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정책 간의 충돌이죠. 개인 맞춤형 수업 교육을 한다, 아니면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한다, 이런 것들이 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극단적 행동을 하면 격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각 반에서 문제들 모아놓고 한 교실에 있으면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또 따로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추가 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채 만들게 되면 네. 그냥 학생 수 감소만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줄여가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어쨌든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의 대전제는 교육의 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계에서의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그 승진 체제 네네.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보직 체제로 할 거냐, 승진 체제로 할 거냐 이 논쟁인데 네네. 교사들 어떤 체제가- 입장에서는 그냥 보직 체제로 하자는 주장이 많아요. 보직 체제 그렇죠. 왜냐하면 승진 체제로 하면 그 점수 따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승진이 좀 무력화돼 가지고 네. 나 차라리 승진 안 할래.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중고등학교에 아무도 보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학생부장, 네. 뭐 또 무슨 부장 이런 거 하는데 학부장. 학부부장 아니면 네. 뭐 교무부장, 연구부장 그렇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학생부장 특히 안 한대요. 안 하죠. 네. 교사들은 우리는 교육 활동만 하겠다. 행정 업무는 아예 분리를 하자. 그러려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교사보다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70%예요. 맞습니다. 그럼 직원을 그렇게 늘렸다 그러면 교사 급여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음. 섞여 있습니다. 그 교양 경모제 확대 아니면 지금 현상 유지 아니면 좀 축소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어떤 것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일단 공모제 교장들은 파격적으로 자기 학교 업무를 다 담당해가지고 갖고 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와 공모제 교장 늘어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제 교장이 늘어나면 이제 승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예 포기를 다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보직 안 하려고 부장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행정 업무를 다른 교사들이 그렇죠. 또 떠안아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고리가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원 양성 체제 관련돼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새술은 세부대.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자꾸 고쳐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아예 교육 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은 하게 됩니다. 교대와 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보면 박해 교육 과정은 개정 교육 과정 2022 하고 막 계속 바뀌어가는데 교대와 사대 프로그램 자체는 그걸 반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각 교수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시대 흐름 속에서 크게 반영돼야 될 이제 AI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아예 교육청 단위로 시범을 한두 개쯤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 기관이 협력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거죠. 실습 학교에서 그 교사도 양성하면서 동시에 또 그 교사들도 그러니까 교수 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일부. 아니면 중간 단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 교사를 교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 그러면 한 11명 정도, 전국 교대 해봐야 한 100여 명의 교사만 파견하면 이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열정을 가지고 교대에 가서 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엄청난 교원 양성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